이제 대선이 25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다음 집권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약들 하나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25일 후면 우리는 민주정부 이재명 정권과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이것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이게 참 국민의힘 후보가 요즘 그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게 정말 며칠 전까지 이 나라를 집권했던 집권당인가 싶을 만큼 어떤 양아치들의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김문수 후보로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내란 공범 한덕수로 단일화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지금 권성동이랑 몇 명이 단일화하라 이러면서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가 여기에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운맛 김문순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운맛 김문순대가 진짜 매운맛을 국민의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당하게 뽑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다. 그리고 내가 곧 당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쌍권, 권영세, 권성동, 이 자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사퇴할게. 그러면 단일화 좀 해줘 라고 지금 김문수를 압박하고 있는데, 김문수는 웃기지 마라. 나는 정당하게 뽑힌 후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이고 있는 지상 최대의 코미디쇼, 국민들을 재밌게 좀 웃겨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국민은 이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짜증이 나죠. 텔레비전에서 하루 종일 이런 것만 하고 있어. 특히 그 종편들, 이런 종편들은 국민의힘의 이런 것들을 거의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 짜증 지수, 분노 지수를 더 올리고 있다. 그들은 지금 종편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계속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보면 볼수록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될 정당이구나. 국민의힘은 있어서는 안 될 정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민주적 절차도 필요 없고 그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 없는 그런 양아치 집단입니다. 저는 이들의 양아치들이 노는 노름이야. 그냥 지들끼리 노는 거야. 어떻게 해서 다음 당권을 잡을까 이 생각만 있는 것이지, 어차피 이재명 후보와 붙으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내가 내 사람들 다 꽂아 넣을 거야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다들 안 보시죠?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오죽했으면 조선일보가 속이 터지는 모양이야.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돼 있어. 민주당의 기대에 100% 부응중인 국민의힘. 이야,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선대본부죠. 국민의힘이 저렇게 해줄수록 민주당은 계속 지지도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중동은 아직도 국민의힘 후보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똘마니들이 다시 집권을 해서 이 나라를 진짜 완전히 국물도 없이 다 말아먹어버리기를 바라고 있는 집단이 바로 보수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몇몇 언론들,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입니다. 진보를 표방하고 있다는 언론조차도 국민의힘 편이죠.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수 쪽에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서 떨어지는 돈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진보라고 지칭하는 그런 언론들마저 민주당에게는 야박하고 국민의힘에게는 후한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윤석열이가 나라를 말아먹고 그 윤석열이가 나라를 말아먹은 그 기반에 국민의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신문들,
보수라고, 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진보라고 우리가 주주가 되고 시민들이 주주가 되고 그래서 만들어놨던 신문들마저도 이재명을 까는데 지금도 앞장서고 있다. 이 정신이 이상한 것들이야, 이것들이.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 개혁은 누가 하느냐? 기자들이 해야 돼, 기자들이. 언론 개혁을 정부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기자놈들이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밖에 나오면 무슨 대단히 진보적인 인사인 것처럼 자기들이 가장 정당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나를 비롯한 나도 기자인데 기자였죠. 뭐 퇴직했으면 이제 기자 아니야.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보수 쪽 언론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밥 먹고 살았어요. 30년 넘게 거기서 밥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제가 하여튼 그런 속은 좀 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조중동 뭐 대부분의 언론 여기에는 그냥 막 어떻게든 이재명이가 당선이 안 되고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막 속이 터져 죽겠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막 민주당의 기대에 100% 부응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어이없는 칼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아파도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그것은 너희들 사정이고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건 뭐 자명한 일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 이분께서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이거 단일화 논란 보면서 사이코 드라마의 속편과 같다. 그러면 속편이니까 전편은 뭘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병정놀이 이게 전편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이 속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 포기했다라고 확실하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근데 또 홍준표 이분 막 정계 은퇴한다 이러면서 그냥 바로 탈당하고 가족까지도 싹 탈당하고 이러더니 이분께서 뭐 미국 간다 그러거든요. 미국으로 이제 한국이 싫어서 미국으로 떠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 또 성깔이 있어서 또 곧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어. 3년 전에 두 놈이 윤석열이를 데리고 올 때부터 당이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한국 보수 진영은 괴멸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야, 이분도 자기가 먹던 우물에 똥물을 끼얹네. 이낙연 씨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 막 똥물 뿌려버리고 이러는데 홍준표 씨가 또 그러네. 근데 왜 근데 홍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바른 말을 한 것 같지? 실제로 바른 말 아닙니까? 천벌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신 겁니다. 이럴 때 보면 조갑재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 참 바른 말을 가끔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국민의힘은 망조는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두 놈이 있어. 두 놈. 홍준표 시장이 지칭한 두 놈이 3년 전에 두 놈이 윤석열이를 데리고 와서 당이 망조가 들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놈이 누구냐? 권영세하고 권성동이야. 이놈들이 쌍권. 야, 권씨 세도 정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근데 또 여기에서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또 쌍권이 윤석열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를 압박하면서 밥을 굶고 있대. 진짜 밥은 굶고 있는 거야? 진짜? 난 믿을 수 없어. 그러나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누가 나와도 지지 않는 여론조사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왔죠. 50%가 훌쩍 넘습니다. 이제 50%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60%를 뚫어야 뉴스가 된다. 50%는 뭐 이미 뭐 뚫은 지가 언젠데, 이게 60% 뚫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60%를 뚫었다.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다. 가장 우리나라, 저기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대 어느, 집권자보다 가장 성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딱 붙여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54.9%, 그러니까 55%가 나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의힘의 단일화 싸움하고 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높아져. 지난주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놀라지 마세요. 6.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조사에서요. 이 에이스 리서치 조사. 여기 일주일 만에 6.9%포인트가 올랐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앞으로 한 20% 이상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대선 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허리, 가장 중요한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40대입니다. 이 40대에서는 무려 71.8%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세대, 그리고 이 나라의 핵심, 이 나라의 허리, 우리 경제의 허리, 여기가 40대. 그런데 72%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넘는 분들, 이야, 이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어제도 말했지만 이분들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수 꼴통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52.9%가 난 김문수 지지할 거야 라고 70대에서 그랬답니다. 그랬대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네, 그러셨죠? 여러분이 미래를 책임집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젊은이들한테 좀 맡겨봅시다. 이제 갓 60된 이재명한테 맡겨보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40대가 믿고 따르는, 50대가 믿고 따르는 이재명한테 한번 맡겨보자고요. 깽판 놓지 말고, 이 양반들아. 그 말이 하고 싶네 그냥. 이러면 안 돼.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생각을 존경해야 되는데 내가 또 갑자기 어른들한테 또 한마디를 했네. 나도 60대 중반입니다. 내 몇 살 몇 년 선배들,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민주당 하다가 국민의힘 가가지고 어디 그 조그만 짜실한 무슨 뭐 공공기관장 하나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대. 지금 내가 아는 형님들도 그래놓고는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하고 나 김문수 지지했는데 이 떼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말이야. 정신들을 차리시라고. 정신들을. 제정신으로 좀 살아야지. 어른들이 말이야 제정신으로 살아야지. 이 나라를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40대의 나라고 30대의 나라입니다. 왜 노인들이 깽판 칩니까? 하여튼 네, 그 뒷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한덕수하고 붙여봤어. 한덕수는 뭐 이제는 뭐 나오지도 못할 건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56.1%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20%포인트 이상 앞섭니다. 근데 한덕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런데 저렇게 쌍권 저놈들은 나서가지고 한덕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한덕수는 대선이 끝난 후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러면 쌍권이 다시 당권을 잡고 그러려고 그런 거잖아요. 뭐 시나리오 다 나와 있는 건데. 근데 너무 얍삽하잖아. 너무 양아치 짓이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또 갤럽도 나왔어. 갤럽. 나 오늘 아침에 너무 신난 거 아니야? 56% 나오니까 막 너무 신나는데. 갤럽 이거 중요합니다. 갤럽을 보니까 너무 올라갔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6일과 7일 1,014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 대결을 해봐서 이거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사자 대결을 붙였지? 한덕수 23, 김문수 11, 준석이 6%.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50%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뭐 3자, 4자 뭐 아무 의미가 없어. 독주 체제입니다. 그냥 이재명 대세론 이것이 다 굳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정치 평론을 한다는 인간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 이재명 독주 체제로 굳어졌다. 더 이상 바뀔 것이 없다. 예. 하여튼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반 이재명 텐트 단일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반 이재명 텐트. 반 이재명 텐트 그러면 이낙연이
손학규, 정대철이 뭐 이런 아이들 다 모이고 이준석이 모이고 한덕수 모이고 김문수 모이고 뭐 전부 정광훈 모이고 전부 다 모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딱 붙이니까 54%가 나옵니다. 이재명이 54%. 그 반 빅텐트 하면 뭐하냐? 에이 쪽팔리게 말이야. 인간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고 권력 떵떵거리고 덜 권력 민주당 쪽에서 권력 누리고 살았으면 그러면 안 돼. 말년이 굉장히 쪽팔리는 인간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민주당 당 지지도가 높고 뭐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중도층에서 중도층 사자 대결 그러면 중도층에서 59%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재명하고 김문수가 붙으면 중도층에서는 66%가 이재명을 찍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떡수라고 그래. 요즘 떡수라 그러네. 한떡수하고 붙으면 64%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 됐으면 뭐 더 이상 여론조사도 의미가 없고 대선도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이재명 후보가 몸조심을 하셔야 한다. 물리적인 몸조심. 그걸 좀 하시면 좋겠다. 자, 하여튼 PK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PK에서 47% 나오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누구야? 이재명 후보가 47% 나오고 한덕수가 25% 나오고 김문수가 14% 나오거든요. 그러면 PK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20%포인트 차로 이상 앞서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 계열 후보로서는 PK에서도 1위를 하는 최초의 대선 주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48%. 국민의힘 30%. 국민의힘 뭐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한 30, 한 2, 3% 나오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죠. 네. 이제 또, 이재명 후보, 이전 선거에서는 심상정이라는 이상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깽판을 한번 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범진보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오늘 중에는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권 가도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원들이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 이재명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이재명표 공약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던데, 그러면서 그래야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원들이 설명을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뭐 식사 자리든 술자리든 어디서든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당원들이 또 선거운동원들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모레 후보 등록을 하고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게 되면 중앙당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발표가 되고 내려오게 될 겁니다. 앱자보도 계속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이재명이 되어야 이 부패한 나라를 깨끗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재명이 되어야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라는 저 괴물이 만들어 놓은 이 더러운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공약은 살펴볼 생각이고요. 유권자들을 상대로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 이재명 후보가 하는 행동,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제까지 살아온 길 자체가 이재명의 공약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미 성남시장을 할 때,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 이미 수많은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숙지를 하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이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이죠. 이분이 백악관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백악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수긍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며칠 전에 뭐 최상목이, 이 못된 놈 최상목이하고 김태효라는 그 있어요. 우리가 뭐 너 혹시 너 일본 놈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가들이, 그리고 안덕근이 산업통상부 장관, 안덕근이가 통상본부장이었는데 어느 날 뭐 장관이 돼 있더라고. 내가 출입할 때 그 좀 밑에였는데 하여튼 장관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 사실 거의 뭐 지들이 무슨 뭐 관세 협상 할 것처럼 다음 대통령, 며칠 후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지들이 관세 협상을 왜 합니까? 그리고 한미 안보 강화? 웃기고 있어. 니들이 없으면 한미 안보 강화가 안 되는 거야? 다음 대통령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가서 다 분탕질을 쳐놨어. 이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 김현종 보좌관이 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왔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외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무역국가거든요.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8위의 무역국가고 우리가 먹고 사는 80%가 무역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최상목이 네가 뭔데 이 새끼 가가지고 그 지랄을 하고 말이야. 안덕근이 네가 뭐야? 니들이 뭔데 가가지고 미국 가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되자마자 지금 미국과 바로 협상 들어가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김현종 보좌관을 미국으로 백악관으로 급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악관에서 만나줬어. 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것을 미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미국이 뭐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무슨 변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재명 후보의 보좌관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상의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알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정책,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표 공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이제 한 20여일 후면은 대통령이 이재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석이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청사진, 그러면서 가슴 뛰는 그런 날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